축하해요, 형.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 TV입니다. 총 50부작으로 방영되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어느덧 중반을 넘어 34화가 방영되었는데요. 지난 33화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과 LX 호텔 한동석 회장의 20대 감성도 따라가기 힘든 1일과 2일 데이트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눈부시도록 설레게 했었죠. 반면 오범수 교수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괴로워하던 독고세리가 범수를 음해하기 위해 재직하는 학교에 투서를 함으로써 진상조사를 받게 만든 아버지에게 대실망하여 집을 뛰쳐나가 잠적해버리고 마는데요. 마지막까지 짙은 그늘을 드리워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예고편에 세리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34화에선 드디어 범수와 세리가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광숙과 동석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각각 함께 봉안된 납골당을 찾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인정과 축복을 가장 먼저 허락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납골당을 나서면서 동석은 광숙에게 처음 안긴 곳도 여기라며 이젠 당당하게 서로의 사랑을 이어가자고 약속하며 손을 내밉니다. 광숙의 손을 맞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참 다정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장수를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으로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광숙을 붙잡아준 동석이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졌네요. 동석의 말 맞다나 참 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의점 사장인 미수는 알바를 구하는 종이를 출입문에 붙이다 천수를 만납니다. 천수는 틈날 때마다 도와주겠다면서 저녁에 있을 한이의 돌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망설이는 미순에게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연히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로포즈는 정식으로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한참을 뭔가를 찾듯 주섬주섬하다 말고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데 너무나 순수하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혜호 원장 지옥분을 찾아간 흥수 역시 옥분을 한이 돌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 마침 유기견 구름이를 맡아 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원장님이 미장원에 커트를 하러 왔다가 흥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옥분은 계속 흥수에게 눈치를 주면서 어서 가게 가서 일을 하라며 밀어내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흥수는 잘생기고 멋진 애견 카페 원장과 눈치를 주는 옥분이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병원장과 옥분 두 사람의 다정다감한 모습과 구름이와 함께 산책가자는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흥수는 주춤거리며 가지도 않고 쌍심지를 켠 채 지켜보기만 합니다. 애견 카페 병원장이 불쏘시개가 되어 옥분과 흥수 사이도 빠른 속도로 좁혀질 것 같네요. 한편 장미에는 가출한 세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 없어 몸져눕게 되는데요. 세리에게 감추고 있는 비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업보라며 자책합니다. 독고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죽을 끓여 장미애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떠서 먹으라며 위로와 용기를 보냅니다. 딸에 이어 장미애까지 어찌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로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죽 한술 뜨다 말고 울컥한 미애가 남편에게 세리랑 범수 맺어주자며 애걸하자 독고탁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한결은 친구네 집에 머물고 있는 세리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세리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은 없고 엄마 대타로 산 인생이었다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절실하게 느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홀로서기 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한봄과 강수는 직장 내 마땅한 모델이 없어 신입사원으로서 골프웨어 모델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가벼운 스킨십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게 됩니다. 늘 강수가 준 수달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걸로 봐서 강수에 대한 보미의 마음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었지요.
앞으로 두 사람의 러브라인도 충분히 핑크핑크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당분간은 강수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터널 속에 머물러 있을 강수의 고뇌에 찬 모습이 생각만 해도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한이 돌잔치로 옥부는 동그랑땡에 불냄새를 입히기 위해 살짝 태우게 되는데요. 그걸 모르는 미수는 전을 이렇게 구우면 어떡하냐며 야단인데 미순의 지적질에 뾰루퉁해진 옥부는 미역국까지 맛있게 끓였다며 칭찬받는 미순을 보면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덩달아 천수가 미순에게 수수팥떡을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흥수 역시 그러하리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입에 쏙 넣자 서운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홧김에 수수팥떡을 급히 먹다 살이질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입덧의 시작이 아닐까 살짝 예상해 봅니다. 한편 광숙은 동석의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합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안 계셔 굶고 있다는 말에 동석을 위해 몰래 이것저것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을 향한 광숙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찌나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장만했던지 절로 침이 꿀꺽 나도 모르게 화면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답니다. 애프터 신청을 받고 소개팅녀를 만나러 양복을 쫙 차려입고 가는 고자동을 본 공주실은 은근슬쩍 말리지만 고자동은 그래도 몇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며 공주실의 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뿌리치고 집을 나섭니다. 공주실은 발만 동동 구르는데요. 사랑은 나이도 국적도 초월한다는 말처럼 두 사람도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동석의 집에 간 광숙. 동석의 권유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를 생각해 도시락을 싸온 광숙의 마음에 감동한 동석은 그 자리에서 밥을 뜹니다. 밥술 위에 반찬을 올려달라고 눈짓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여자친구를 잘 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좋아하는 동석은 일찍 귀가한 한결에게 정식으로 광숙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인사를 시켜줍니다. 광숙이 서둘러 떠나고 난 후 동석은 아들에게 광숙의 인상을 묻습니다. 한결은 엄청난 미인이라며 칭찬하자 동석은 우쭐해합니다. 동석은 사리분별 뛰어나고 추진력에 인간미까지 짱인 광숙의 인품과 어떤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당차게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낍니다. 한결의 귀띔으로 레스토랑에 들린 범수. 선체로 세리가 연주하는 피아노 곡을 들으며 주마등처럼 스치는 세리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연주를 마치고 범수와 대면한 세리는 집으로 가자며 강권하는 범수에게 그만 돌아가라 말합니다. 돌아서는 세리를 붙잡으며 범수는 걱정돼 왔다고 온통 세리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 심정을 토로합니다. 범수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세리는 범수에게 안깁니다. 당장 답 안 줘도 되니 밀어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한없이 눈물겹기만 합니다. 두 집안의 얽히고 설킨 악연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이들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을 계기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가장 기대되는 커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수는 세리 어머니인 장미애에게 세리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안 세리는 서울로 가던 차 안에서 부모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침 한이의 돌잔치가 곧 시작되니 서둘러 오라는 전화를 옆에서 들은 세리는 한이의 첫 생일에 꼭 함께하고 싶다고 사정합니다. 망설이던 범수는 한이를 생각하는 세리의 마음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함께 독수리 술도가로 향합니다. 유모차를 타고 등장한 한이는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하는 장면에서 청진기를 들었다 놓고는 마이크를 손에 듭니다. 큰 웃음과 박수가 오가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데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가 한 집에 사는 데다 천수, 흥수, 범수 모두 짝이 있다 보니 어느덧 대가족이 되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축하연이 끝나고 천수와 흥수는 범수가 세리와의 관계를 걱정하면서 좋아하냐 묻지만 범수는 선뜻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범수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형들은 보통 일 아니라며 걱정이 산이네요. 하지만 말없이 강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34화에서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리가 엄마 아빠의 비밀을 알아버린 건데요. 공주실이 미순과 옥분과 둘러앉아 세리 엄마 아빠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35년 전 독수리 술도가 격리였던 장미애와 공장장이었던 독고탁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도주를 하고 만 사실인데요. 정말 최악의 사건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이야기를 하필이면 이렇게 탄로가 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세리가 문 밖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장미애가 세리를 만나기 위해 술도가에 들어오게 되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세리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리는 장미애에게 따지는데요. 더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미애는 죄를 인정하고 독수리 형제들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직 세리는 모르고 있죠. 강수가 바로 엄마의 친아들이란 사실, 이 또한 머지않아 다 알게 될 것 같네요. 심한 충격으로 쓰러질 듯 휘청이는 장미애를 부축하고 직접 운전해 집까지 모시고 간 강수는 미애의 집에서 독고탁을 통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장미애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못 듣게 하려 둘 사이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뭔가를 알고 있음이 분명한 독고탁에게 강수는 지난번 독수리 술도가에서 했던 말 오시성 아닌 사람은 빠져라는 말의 진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저없이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는 사형제야. 넌 그 집 핏줄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아연실색한 장미애. 더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고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을 예견한 장미애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광숙은 한결과 마주치는 바람에 급히 동석의 집을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미안해합니다. 동석에게 저녁 식사 약속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광숙과의 만남은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동석의 말에 광숙은 또 한 번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예고편에 보니 광숙이 동석의 볼에 입맞추더라고요. 깊고 오랜 슬픔 끝에 찾아온 두 사람의 행복이 뭉게구름처럼 몽글몽글 피어나기를 팝콘처럼 팡팡팡 터지길 빌어봅니다. 독수리 5형제 중 막내여서 자랑스럽고 행복하기만 했던 강수는 독고탁에게서 자신이 그들과 다른 핏줄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35화엔 강수의 뒷모습이 유난히 많이 비치는데 강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독고탁과 세리는 물론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의 충격은 또 얼마나 클지 어쩌면 그 부분이 이 드라마의 위기와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35화를 기다리며 한 주간 또 열심히 주어진 삶을 잘 꾸려가야겠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34화 줄거리 요약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